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 불법 체류자 15만 명 이상을 체포 추방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기 결혼에 대한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해 CBS와 NBC 등 미 주류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중국산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와 중국의 세인, 테무 등을 통한 직구에서 중국산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두 번째로 열린 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통해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며 유대감을 더 깊게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15만 명 이상을 체포 추방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2라운드 이민 단속에선 모든 사법기관들이 총동원돼 나이트클럽 등 오락시설에서 일터까지 전방위로 급습하는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첫 100일 성과를 제시하고 100일 후의 2라운드에서는 전방위 급습 작전으로 한층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4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서 연일 이른 아침 이민과 경제 등 연쇄 브리핑을 갖고 100일 성과를 제시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2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향후 전개 방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홈 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미국 내에서 대대적인 이민법 집행에 나서 형사범죄자들과 갱단한 등 위험인물들을 포함하는 15만 명 이상 체포해서 추방했다고 공표했습니다. Listen, since President Trump has been in office, in just a few short weeks, we have arrested and deported over 150,000 individuals, many of them incredibly dangerous.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해 국경 체포자들이 전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한 달에 14만 명이었다가 올 3월에는 7천여 명으로 근 100%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One year later, in March 2025, under President Trump, Border Patrol encountered just over 7,000 illegal aliens at the southwest border. That's another 95% decrease from the prior yea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가지 이민 행정명령을 추가해 취임 100일 동안 발동한 행정명령의 수를 140개로 늘리면서 2라운드 이민 단속을 전방위 급습 작전으로 한층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 함께 나온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출범 100일 후에 펼쳐지는 2라운드에서는 모든 사법당국들이 총동원돼 불법 체류자, 특히 형사범죄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들을 급습하는 전방위 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Last I looked, there was about 700,000 illegal aliens with criminal charges walking the streets of this country. 700,000. And that's what we're looking for now. That's what we're prioritizing.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최근에 펼쳐진 이민 단속의 사례를 내세워 2라운드 초대형 전방위 급습 작전이 전개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첫째, 플로리다에서 지난주 4일 동안 로컬과 연방 단속 요원들이 합동 단속을 벌여 800명이나 체포했는데 초대형 합동 단속을 미 전역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아이스와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까지 부여받은 287G 프로그램 참여 로컬 사법당국들이 400곳으로 급증했고 100곳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DEA 마약 단속국이 주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일요일 새벽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베네수엘라 갱단한 등 114명을 체포했습니다. 아이스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곳에서는 합동작전을,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에서는 연방기관들만의 단속작전으로 나이트클럽 등 오락시설에서 일터까지 대규모 급습에 나설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을 파악해 공표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도피를 돕는 등 범죄 혐의 시 밀워키 현직 판사를 체포한 것과 같이 강경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기 결혼 영주권에 대한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가 메릴랜드에서 사기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하고 4명을 기소했습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자들과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 100명 이상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심사에서 가장 의심하고 있는 사기 결혼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메릴랜드 지부에서 오퍼레이션 박앤브라이드라는 작전명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사기 결혼 영주권 알선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은 메릴랜드에서 적발됐지만 주동자들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4명은 메릴랜드 등지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을 모은 후에 불법 체류자들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불법 체류자 1인당 $20,000 내지 $40,000씩을 받고 일부를 미국 시민권자에게 건네주고 가짜 결혼을 시켜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 메릴랜드 지부는 이들 4명이 속해 있는 조직이 2022년부터 사기 결혼시킨 다음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가 100건 이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수속을 맡고 있는 미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결혼으로 제출한 영주권 신청서 100건 이상을 모두 기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결혼을 알선한 조직원들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체류자와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해준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기 결혼 모의와 실행 혐의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거액을 주고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처벌로 수감하는 대신 신속 추방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영주권 신청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가족 이민에서는 사기 결혼 여부를, 취업 이민에서는 가짜 경력 증명서 등 허위 진술을 집중 포착해낼 것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지지율이 CBS와 NBC 등 미 주류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업무 지지율은 대략 45%이지만 ABC 조사에선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던 이민 정책과 물가와 경제, 관세 등에서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 언론들의 여론조사로 미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 부정 여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통령 업무 지지율은 CBS와 NBC 조사에서는 지지 45대 반대 55%로 부정 여론이 더 많아졌으나 그나마 40%대 중반을 유지한 반면 ABC 조사에서는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국경봉쇄와 이민단속, 추방작전 등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CBS와 NBC 조사에서 똑같이 지지 49%, 반대 51%로 나왔으나 부정적으로 역전됐습니다. ABC 조사에서는 트럼프 이민정책은 지지 45%, 반대 53%로 가장 큰 격차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체포를 99%나 대폭 줄이고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인 데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추방하고 나서자 부정 여론으로 역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인플레이션을 없앨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민들은 물가 잡기에 대한 지지 여론이 38% 내지 40%에 불과했고 부정평가는 60% 안팎을 기록해 물가 잡기에 실패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에 대한 미국민 여론도 지지 39%, 반대 61%로 부정 여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민들은 지지 여론이 34%에서 41%에 그친 반면에 반대 여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핵심 정책들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를 놓고 무리수를 두거나 자주 번복해 주가 폭등, 채권 시장 요동을 초래하고 있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또는 불경기 가능성을 높여 미국민들도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 개혁을 내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해서도 미국민들은 지지 42%대 반대 57%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은 연방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도지가 강행하는 기준 없는 무더기 해고와 이에 따른 대민 서비스의 급격한 악화, 관련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중국산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와 중국의 세인, 테무 등을 통한 직구에서 부동산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145%의 관세가 아직 내려가지 않은 데다가 $800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면서 소액 상품 가격들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중국산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와 중국의 세인, 테무 등을 통한 직구에서 트럼프 관세에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공룡업체 아마존에서는 전기 충전기 등 테크 액세서리, 의류 등 중국산 천여 가지의 상품 가격이 평균 30%나 급등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세인과 테무 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800 이하의 중국산에 대한 면세 혜택이 28일자로 중단돼 소액 상품 가격들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세인과 테무를 통한 중국산 물품들은 $14짜리 운동화가 $27로 2배나 급등했습니다. 중국산 가운데 소액 상품들은 거의 모두 수십 %에서 수백 %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긴급 발표를 통해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10만 가지 상품 가운데 1,000개는 1%에 불과한 데다가 분석기관과 언론이 지적한 30%나 급등한 것이 아니라 평균 6%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마존은 그러나 1,000가지 중에서 일부는 30%까지 오른 품목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더욱이 미중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돼 타결되지 않으면 아마존을 통해 팔고 있는 중국산들과 세인, 테무를 통한 직구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급등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5%까지 올려놓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너무 높다고 시인하고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고했으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기싸움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물론 미중 간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먼저 양보해 핸들을 꺾기만을 기다리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미국민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을 외면하려 해도 다른 상품은 더 비싸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어려워 결국 물건 사기를 미루거나 접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미국 내 상품 가격이 본격 급등하기 시작해 미국 수입업자들과 미국민들의 선택 여부로 물가 불안 또는 경기 침체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며 통일에 대한 다짐과 협력,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페어팩스에서 열린 두 번째 문화행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인 동포들과 족구와 축구를 함께 즐기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워싱턴 협의회 주최 주미 한국대사관과 자유한국총연맹 워싱턴 DC 지부의 특별의원으로 4월 26일 토요일 페어팩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가 쏟아졌지만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동시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며 뜨거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고 린다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북한 이탈 주민인 마영의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회의 대회사로 통일염원에 기원하는 행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일꾼으로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초를 단단히 하셔서
오늘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워싱턴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면 세계 무대를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모여온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체육대회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의 축사로 행사를 빛냈습니다.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는 체육행사만큼 좋은 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면서 하나가 되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북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으로 행사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진 족구 경기에는 조기중 총영사도 직접 참여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렀으며 체육대회의 의미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한인 동포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미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워싱턴으로 모인 38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한인 동포들과의 화합과 활력을 고취시키고 통일을 함께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